정선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자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낭중지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씨입니다. 자, 이제 1부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게 된 계기하고 유승민 의원님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2부는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개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뭐 세 분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용하네요. 개각이 우리가 저는 유승민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백과사전인데 이 또 뭐 개각 특히 문정부에 대해서는 아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드릴 말씀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개각된 걸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 나오면서 5가지 인사 그 원칙을 세운 게 있었거든요. 위장 전입, 의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근데 이 초반부터 그거 잘 안 해가지고 그게 지금 윤회 후보도 그렇고 정경두 그 후보도 그렇고 국방장관 후보도 그렇고 이게 벌써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앞으로 내세우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이번에 보면 국회의원 출신의 사람들이 자꾸 그 행정부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의원들이 청문회를 의원 불패라 그래서 의원 출신 사에 무사 통과하려고 그런 게 꼼수 좀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염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긴급히 5대 원칙에서 언제 7대 원칙으로 방금 알았어요. 방금 음주 추가됐어요. 네, 성희롱하고 음주운전이 추가가 됐네요. 네, 매우 중요한 성희롱과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안 했다. 아니 뭐더라? 그래서 7가지인데 이 부분을 과연 청문회를 어떻게 넘기고 갈지 좀 궁금은 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청문회 언제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19일인가 그가 윤회 장관. 19일. 이게 최고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지금 보니까 조금 그냥 저는 뭐 별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 언론 그냥 이래 쭉 보면 요즘 지금 좀 문제되는 게 유원회 그 교육부 장관하고 또 뭐 한 분인가 정경두 그하고 근데 유원회가 지금 제일 핫하더라고. 제일 핫하더라고요. 네, 핫하기는 뭐 때문에 가는데요? 그거는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뭐 내가 너무 훅 들어갔나? 그럼 뭔 얘기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우선 좀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래 여론조사를 한번 봤어요. 개각에 대한 여론조사 언론 보도. 거기에 보면 리얼미터 조사 9월 3일자 리얼미터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를 대체로 보도했는데 국민 절반 긍정, 개각에 대한 긍정, 대부분 긍정이라는 걸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 자세하게 보면은 개각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50.8, 잘못했다 부정평가 28, 모르겠다 이런 게 21.2. 잘된 걸로 거의 다 보도가 됐어요. 국민들 여론이 긍정적이다. 그래 됐는데 9월 5일 조원 CNI 그에서 여론조사한 거를 쿠키뉴스가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이 기사 타이틀이 딱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불만 44.5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목을 거의 봐요. 열애한 뭐 이런 거 제목만 보고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이죠. 불만 44.5 타이틀로 보도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만족 40.4, 불만 44.5로 부정평가가 높다고 요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래 보면 요번에 얼마 전에 뭐 지상욱 의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 뭐 판문점 비준을 70%인가 뭐 하는데 또 우리 뭐 바른정당 연구소에서 또 어디 의뢰해서 돌리니까 뭐 또 완전히 다른 그런 걸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래 좀 다른 여론조사가 이래 좀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론조사 한번 받아보셨어요? 전화로. 이게 받아보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크게 신뢰를 안 하는 게 여기 답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어떤 투표할 때 가는 그 민심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빠들 좀 돼야 혹은 관심이 정말 많아야 전화기 끝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를 크게는 신뢰 안 해요. 물론 뭐 반비례 하겠냐마는 그래서 뭐 이거 사실 뭐 잘 모른다 20% 나왔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는 뭐 잘못됐다고 그래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래 뭐 항상
여론조사 이런 거 신뢰도 갖고 막 항상 말이 많잖아요. 서로 자기인데 유리하면 뭐 그렇고. 반장님은 아무 생각 없습니까? 뭐 누구나 뭐 해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검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국민으로서 뭐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실대 원칙으로 해가지고 뭐 비리 같은 비리 해봤자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위장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대부분 민정실에서 다 그러거든요. 민정실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각자를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걸리는 게 한두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안 그러는데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하겠는가? 위장전이 그 옛날에는 뭐 위장전이 해봐서 국민들 다 봐줬어요. 그거 뭐 갈래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뭐 자체가 인기가 기준을 봐서는 부적합하죠. 제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그 7대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한 개라도 위배가 된다면 내가 철회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옛날 보수 정권 때 이걸로 항상 깠거든. 자기들이 문제 삼고. 다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이 5대인가 7대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이 공약입니다. 이거 대선 공약으로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앞전 1기 그 개각 때도 걸리는 게 좀 많았어.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죠. 그런 걸로 공격도 받고. 그 뭐 여론조사 얘기 아까 잠깐 나오다가 사실 뭐 제가 통계 쪽은 잘 모릅니다. 뭐 어렵기도 워낙 어렵고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지인분이 한국갤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꽤 높은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뭐 곳곳에 많네요. 예. 인사수석 뭐 인사위원회. 친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친하게 지냅시다. 네. 충격입니까? 아 그러게. 아무슨 말입니다. 아무슨. 아 오늘 저녁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정이 들어갈 것이냐 말 우리는 것이냐. 싼거 사느냐 비싼 거. 우리는 네. 지인이 주로 이래. 중국집 사장, 뭐, 거래처 사장. 당구장 주인. 우리는 주로 지인이 그런. 인사위원회. 주로 지인이 한국갤럽 인사위원회, 높은 사람. 한국갤럽. 갤럽도. 제일 주로 먹고 사는 분. 저는 주로 지인이 그래요. 뭐 중국집 사장하고 뭐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 뭐 이런 당구 카센터 있고. 근데 일단 차는 고쳐야 되잖아. 참 레벨이 많이 다르다. 여하간 대선이 한계입니다. 그분 말. 그 여론조사는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여론조사가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결국은 그분이 그 일을 그만두셨어요. 뭐 물론 몇 년 전의 일이긴 한데 그만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입맛을 맞추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당선 가능성 몇 그래, 내 말은. 선거조사는 그게 맞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왜냐면 나올 때 하니까 아니요. 나올 때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인드를 숨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이 사람 찍었습니까 하면 안 찍은데 그런 경우 많아요. 많지. 내가 솔직히 말해 그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해 고지겁대로 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여론조사 기법에 그런 거 다 보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뭐 아까 쓰레기라 하는 거는 저는 동의는 안 해요. 이 잘 맞출 때도 있어요. 그 뭐 옛날 대선 이런 거 여론조사대로 다 가잖아요. 또 요번에 우리 전당대회 했지만 여론조사 뭐 손학규 뭐 이래 나왔었잖아요. 1, 2, 3 그대로 거의 맞았어. 옛날에 대선 출구조사 했을 때는 박근혜가 지는 걸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쓰레기다라는 표현이 이거 같아요. 뭐 의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또 너무 불신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게 그 통계라고 하는 기법이 제가 이번 학기에 지금 통계 배우느라 머리가 빠개지고 있는데 통계라는 게 표본 추출해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거가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막 아니다. 뭐 지금 리얼미터 이번에 범보수 대표님 일이 나온 것 같고 지금 또 엄청 이렇게 반대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을 거는. 의원님 그 범보수 관련 그 리얼미터 보도를 언론사마다 뭐 한교안 일이라고 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유승민 의원 일이라고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보도에서 내가 좀 정말 우리 언론 좀 문제가 많다.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국에 항의 전화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쁘냐 하면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범보수라는 거는 정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을.
범보수 정치인 중에 여론조사입니다. 맞죠? 그래갖고 2,500명 리얼미터가 2,500명인가 정도를 여론조사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1위는 유승민 의원이. 그 2,500명 중에 진보 성향도 있고 중도 성향도 있고 보수 성향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보 성향으로는 또 구분해서 또 이 범진보 성향의 뭐 박은순하고 이래. 그다음에 여기는 보수 성향의 그러니까 그 보수 성향이 한 400몇 명 됩니다. 그 인원이. 그러니까 2,500명 조사에 400명은 이거는 부분 조사예요. 그 이제 2,500명 중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전국 지지율 먼저 하잖아요. 다 맞죠? 네. 전국 지지율 30%. 그다음에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서울 지지율은 몇 프로, 호남 지지율은 몇 프로, 대구 지역은 몇 프로 이렇게 보도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1위로 하는 거는 대구 지역 1위를 만약에 이제 했다고 타이틀로 황교안 1위 1위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그래 이제 교묘합니다. 범보수청 1위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수청이 들어가니까 보수청에서 이런 것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죠? 범보수청은 정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범보수라는 거는 범보수로 해당될 수 있는 정치인. 그 다음에 보수청 지지는 명백하게 보수청 지지에서는 황교안 1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범보수가 좋은 거는 어떻게 따지고? 진짜 정치 그런 얘기잖아. 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단은 그래 전체 2,500명의 1위가 유승민 의원인데 대단한데요. 이거를 MBN은 어떻게 보도했냐? 타이틀로 그냥 박원순 황교안 1위로 딱 앵커 멘트 때 딱 띄우고 그 다음에 바로 범보수청 1위 하면서 황교안 25%고 막 이렇게 쫙 1위로 압도적 1위라는 걸 보도해요. 전체 보도는 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중도청 1위, 유승민 1위 요래하고 보도를 끝냈어요. 다 의도가 엄청 들어가 있는 이거는 거죠. 진짜 네. 엄청나게 이거는 그 우리가 개각 얘기하다가 뭐 얘기가 좀 새긴 샜는데 그 여론조사 마침, 이야기가 여론조사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안 그래도 그 요번에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뜬금없이 대선 조사 이 시기에 그 조사를 했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얼미터에서 사실은 지금 매달 이 지지율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게 부각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더니만 그 리얼미터에서 6월, 7월, 8월까지는 전체 그 후보들을 쭉 늘어놓고 각각 몇 프로냐 이거였었는데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가 6월 달에는 4.3%, 7월에는 6.5%, 그다음에 8월은 7.4%로 일관되게 지금 이렇게 쭉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뭐 3%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황교안 같은 경우는 10.3%, 그다음에 12%, 10.9%. 고에서 왔다 갔다 뭐 특별하게 추세를 보이지 않는데 황교안 표는 사실 이게 자유당 자유당의 그 표거든요. 본인 표라기보다는 그 쭉 이렇게 늘어났을 때도 지금 유승민 의원님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달마다 발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안철수는 뭐 이제 완전히 가고 대표님도 잠행하고 뭐 이렇게 좀 구도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안철수 안 나오더라고. 가셨겠지요. 그 내려갔어요. 빠르게 말없이 내려가신 분. 계속 내려갔어요. 계속 시야로. 7층이었답니다. 영월에 가야 돼. 7층 내려가시면 힘드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빠르게 말없이 내려갔다 이래 이야기하대요. 정확한 오딩으로.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요소 정리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개각 관련해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이제 핫한 분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제 후보자입니다. 이분이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피감 기관의 갑질 의혹 했는 거랑 또 자식들 병역 그리고 위장 전입 이게 이제 정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교육부 장관 하실 분이 위장 전입 의혹이 휩싸이는 것 자체가 다른 장관이 휩싸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앞으로 19일 날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무사 통과 될 건지 이미 이제 우리 야당 쪽에서는 이미 좌표 찍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지금 윤회 그 후보가 받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 위장 전입, 그 아들 병력 면탈 그 뭐 인대였나 어디가 예, 파열돼서. 파열돼서. 근데 그 십자인대.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수술 그거 수술 내고 2번을 했다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거 뭐 의혹인 거하고 또 그게 사실인가 또 분명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은 그거는 좀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그때 이유도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떠나면서 혼자 이렇게 친구들은 다 다른 학교를 가는데 혼자만 남아서 안쓰러워서 그 성공회 그 성당의 교회 그 신부 목사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일단 먼저 제안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윤회 후보가 그 얘기를 한 게 그 뭐지 운동권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제가 자기가 돌볼 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렇게 납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마장올림요 이럴 때 또 시원하게 한번 질러줘야지. 그런데 이혼에는 자격 미달이죠. 자기입니다. 왜 미달이냐 그러면 병력 위장전이 뭐 갑자기 여러 개가 막 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장관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렇죠.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장관 나중에 하려고 지금 굉장히 관리하고 위장 전입도 없고 장관 그냥 이런 거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그래서 관리한다는 저는 병력 면탈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관리한다는 안 걸리죠. 본인 병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에서 김용태가 예. 지금 이 언론에 보니까 위원회를 많이 벼르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 이제 뭐 해적을 감싸주는 그런 거 절대 없다. 무조건 낭만시키겠다. 그거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요 유언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이제 내상의 이런 여론을 좀 보면 지금 문재인 지지층에서도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네, 반발이 그리고 많더라고요. 또 이분이 옛날에 좀 뭐 그게 있잖아요. 뭐 이 비정규직 교육 문제를 뭐 이래 정규직화 하겠다 이래 갖고 좀 말썽이 그 교사 이래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반발이 한번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뭐 솔직히 그 아들 병력 면탈은 뭐 수술이 뭐 실제 이런 게 있으면 요거는 어느 정도 뭐 아닌데, 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위장 취업이 그게 위장 전입입니다. 위장 네. 전입. 예, 그러니까 교육부 이게 전부 애들 교육 때문에 이거 위장 전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위장 전입이 걸리니까 이거는 업무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위장 전입이 학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많이 연결이 그렇죠. 그 학교 때문에 다 위장 전입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재인 지지자층에서도 이거는 조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유언에는 솔직히. 청와대에 아마 지명 철회 청원이 돼 있는데 한 6만 명 정도가 6만 명이 넘게 그 청원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하고 있고. 그래 제가 봐서는 유언회가 또 그거 있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이거 옛날 뭐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가 자기 그 아버지가 산재로 뭐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와 인권 변호사였잖아.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이 사건을 맡아가 아버지를 산재 인정인가 뭐 산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래 깔아줘야 돼. 그래야 이게 틀려도 그 하여튼 그래가 변호를 해줬어. 그거 법정에서 사와줘서 그런 거 있었거든. 그래 옛날부터 관계가 좀 안면이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래 아는. 그러긴 해. 이제 너무 인맥 그 코드 인사 아니냐. 그러긴 해. 좀 이런 거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물이 유언에 아니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래 좀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도 있는데 후보자. 진선미 의원 자체는 예전에 한때 팟캐 같은데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팟캐 듣던 시절에 진선미 의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 진선미 의원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을 되게 좋아해요. 그때 막 응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의원님 사랑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 같이 구박도 좀 받고 그랬었어요. 아니 의외로 민주당 이런 정치인들 다 좀 많이 평가는 좋던데 옛날부터. 우리 국방장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정경도 말씀. 이번에 후보 지명되신 분. 그 동영상 제가 몇 년 전부터 봤거든요.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봤는데 뭐 TV 올려서 뭐 장관의 소신, 박근혜하고 전혀 다른 그 내용을 품어가지고 저 사람 좀 주택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만든. 지금 결국은 제가 봤을 땐 쩔쩔매는 영상이에요.
그렇죠. 그 쩔쩔매는 영상인데 그게 왜 소신 영상으로 저도 한번 안 했단 말입니까? 소신 영상이 된지 모르겠어. 봅니다. 그럼 문제는 장관 켰어요. 총장, 장관 뭐 눈치 보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쩔쩔매고 자기가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한 건데 소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경수는 줄을 잘 탔는 거죠. 아 유승민이 대통령 될 것 같았으면 유승민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했을 거고 문재인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했는 거는 그 사람은 줄을 잘 탔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신 아닙니다. 그때가 그 이제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박근혜 정부가 3노로 해가지고 사실은 사드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하고 있던 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사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게 소신이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정경두 당시 그 참모총장이었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박근혜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소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둔갑된 거는 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한 소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분이 지금 그 걸려 있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이분도 위장전입하고 논문 표절이 걸려 있어. 논문 표절은 석사로 알고 있대요. 네, 석사이고. 뭐 전부 다 뭐 논문 표절이고 위장 전입이고 참. 기본적으로 한 개 해줘야 되잖아요. 장관이 안 되잖아요. 장관 깨끗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래 장관 장관하면 필수품이네. 제가 그래서 장관 되기가 힘들겠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위장 전입을 해야 공부를 해가 아니 큰 사람이 돼가 위장 전입하려고 하면 좀 시간도 걸리고 좀 힘들잖아요. 음주운전을 하세요. 식빵에 갑니다. 음주운전. 옛날에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정경두 후보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이 군인 출신이라는 면에서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면은 사실은 있긴 있어요. 이런 발언 안 좋아요. 안 돼요? 제 그 친척분도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정말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 직업군인이면 그게 뭐 대령 이 정도 아니. 네, 뭐 영관급이긴 하죠. 대단하네. 인맥이 군에도 있네. 동민들 뜰려야 되거든. 인맥이 군에도 있네. 아니 조카애가 초등학교를 6번을 옮겼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방송 아닙니까? 오늘이 첫 번째 방송인데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수의 스피커가 될 거라고 우리가 자처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심장 오늘 대구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다우스님 먼저 하실까요? 대구가 지금 보수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보수로는 대구 경북이 지금 이제 원래는 영남이 그랬는데 지금 경남하고 요번에는 좀 많이 이제 요번에 이래 되고 이제 지금 뭐 유일하게 남은 게 대구 경북이라 아직 뭐 그대로 안 변하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이라고. 옛날부터 부산 경남 민주당입니다. 민주. 옛날 그 YS였어. 그 야권성이 강한 도시고 대구는 전통적으로 안 바뀝니다. 옛날에 잠깐 자민련 발언 불었는데 그거는 자민련에서 나온 인물들이 원래 출중했거든요. 뭐 김복동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군부들 막 나오라는 길에 혹했는 거죠. 그래 이제 저는 보수가 이제 좀 변해야 된다. 김성태 그 원내대표 연설을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이게 뭐냐 출산 주도 성장이라고 뭐 이래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뭐 2천만 원 주고 출산 장려가 그 다음에 1억 2천. 이제 노마 2천 주고 또 이제 자라면서 1억을 주고 이래.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 김성태 그 원내 대표 맞죠? 네. 그 사람이 이거를 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안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문재인 정부 이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터무니없다 이거야. 이거는 완전 뭐 엉망이다. 그래 이거를 강조하려니까 이거 할 바에는 출산주도 성장을 하자. 출산주도 성장도 황당하잖아요. 국민들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황당하지. 이거 허경영이 공약이에요. 옛날로 치면. 아유 그리운 허경영. 그러니까 그 공약인데 그분의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양반 대선 때 8% 받았었어요. 8%.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야. 김성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주장을 했냐?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김성태는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진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 진짜 치료 좀 받아야 되고. 저는 뭐 그 정도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그 정도 뭐 시근 없이 그 그거는 한다고. 당론 아닙니까?
당론은 아닌 것 아니에요. 같더라고요. 아니고 네.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한나라당 아니 그 자유당에서도 딴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당론은 아니 아닌 것 이걸로 같아요. 비판 많이 받았어요. 놀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그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면 이제 소득 성장은 똥이다. 그러니까 출산주도는 쓰레기인데 그래도 똥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논리라고 저는 이제 그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비판하고 이래 정치하는 이게 품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흔히 보수라 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수준 떨어지잖아요. 그 보수 수준 얘기하시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강용석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슨 포용 국가 성장 그거 하는데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넘고 갔는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기사랑 영상을 봤거든요. 봤더니만은 그 이제 사람들하고 다 참석자들하고 악수하고 본인 자리를 가는데 그 의전 이제 담당 의전관이 이제 그쪽으로 안내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통로가 없어. 책상이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그래서 책상을 미처 이렇게 열면서 거기 가운데 케이블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어. 그 영상은 딱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강용석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올렸냐면은 회의 중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저렇게 추태를 부렸다. 저 건강 이상을 뭐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글을 올려 거기에 또 엄청난 그 맞다 뭐 이런 댓글들을 올린 거 보니까 왜 그런 식으로 자칭 그 보수라고 하는 스피커들이 그런 식의 공격을 할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저 나왔을 BJ 나왔을 때 연세가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73세인가 72세인가 그때는 막 여론이 어떻게 나가면 혼자 앉아가지고 구두끈도 못 맨다. 그거는 먼저 해보면 노랭이다. 그렇죠. 안 된다. 사실 없다. 이쪽으로 계속 보수가 그랬어요. 아무튼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면 보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없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요번에 얼마 전에 9월호에 신동아 9월호에 재밌는 내용이 좀 실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홍준표 지지자와 유승민 지지자의 패턴이 정반대다. 예,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한번 찾아봤더니만 평균 연령이 홍준표 지지자의 평균 연령이 60.3세. 자, 우리 유승민 그 지지자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퀴즈, 돌발 퀴즈. 자, 홍준표 평균 지지자 평균 연령은 60.3세. 유승민은 52세. 52세. 오케이. 한 45세. 45세. 나는 한 35세. 넘어가셨네. 우리 여기 나이만 해봐도. 아니 의외로 대학생들이고 이런 게 유승민 의원 지지층이 많다니까요. 아니 그 35세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지금 반발을 받고 있어. 아니 35세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평균이 35세가 나오려 하면 20살들이 100명 있으면 50살이 100명. 그러면 아니 근데 70살 4개 나름이지. 아니 몰라 저는 유승민 의원님이 이 대선 때와 젊은 층들이 많이 환호했잖아. 그 젊은 층이 환호하면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아니 노인들은 아니 이런 말은 안 좋은데 우리 젊은 층을 자꾸 확보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비가 오던 문에는 갑니다. 평균 35세 되고 나면 내일 어디 놀러 가지 친구 만나지 이게 아니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또 확실히 쉽게 변하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한창 사회에서 일할 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중장년층의 지지가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말은 참 돌발 퀴즈 냈었죠. 유승민 후보 지지자의 평균 연령은 42.9세였다고 합니다. 몇 했어요? 45세. 그래 내 35. 합치면 비슷하잖아. 진품명품도 아니고. 아니. 자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입니까? 최근에 이거 그 후보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대선 때 얘기인 것 같아요. 대선 때 같으면 그때는 좀 젊었지 싶은데 아니다. 37. 아니다. 대선 때도 한 45. 하면 50. 나 45 간다. 50. 45. 자 37.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40 한 5 뭐. 대체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좀 적게 보시네요.
네. 52.3세라고 하네요. 몇 개? 50. 아 맞췄네. 안철수가 누가 좀 봐도 찰랑. 옛날에 학교 때 좀 저 우리 아니. 좀 단어 이렇게 그래도 같은 당인데 좀 단어 좀 조심해서 쓰자고요. 같은 당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이 안철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찰랑되고 젊은 애들이 좋아할 거 그거는 옛날 한 5, 6년 전에 안철수 허상이 남았을 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주 보긴 보는데 조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안철수 좋아하긴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말이 좀 서툴고 뭐 행동 좀 새롭시 보여도 누가 봐도 좀 성공한 그 사학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 통채도 좀 있고 머리 이것 좀 잘하고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신드롬이. 저 저번에 안철수 찍는다 그런 게 안철수 왜 관계네? 그 사람 그거잖아. 뭐 백신 개발하고 하잖아. 그거 빼 모르는 거야.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안철수가 백신 개발해서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저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 통합한다고 대구에서 한번 인터뷰를 둘이 유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 할 때 그때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유승민 의원 온다면 대구에서 지지자들 쭉 가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 많이 와요. 어린 친구들 좀 있고 한데 그때 그래 어른들 진짜 많았는 것 같다. 원래 분위기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예. 뒤져 옷 곱상하 입고 맹글뱅 딱 들고 선글라스 딱 옷 입기 딱 씌우고 그분들이 유승민 지지층이 많더라. 아니 안철수 지지자냐. 안철수. 그러니까 그렇지.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한 40, 50, 50대 하고 그러면 통계를 내고 이러면 대단한 젊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님이 지지자층이 아무튼 가장 40대 이제 초중반으로 현재 가장 젊은데 이거를 좀 확대시켜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대표님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하간 그 새로운 어떤 보수에 대한 새로운 그 갈구하는 어떤 그런 층이 분명히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면적으로 힘을 못 실어주고 있는 데가 바로 대구 경북인 것 같아. 여기가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돼. 뭐 하십니까? 아 나는 뭐 같은 대구 사람이지만 좀 한 번씩 답답해. 저는 뭐 홍준표 말도 참 이해는 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를 용서해야 돼, 배신자를 용서한다. 이게 경상 놈들이 그게 진짜 문제거든. 예, 정말 문제입니다. 저 뭐 계속 이야기해도 네. 한 50대 이후로는 진짜 꼴통들. 아 참 어르신들이라니까 그 홀통하고 하면 안 되지. 그 유승민 의원님께서 자기 대권을 노린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우선 인정을 받고 그거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진정성인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진정성을 뭐 따지다가는 뭐 세월 이렇게 해서 나이 다 가겠죠. 그 대선도 뭐 제가 또 생각해 보는데 지금 뭐 60세 잡고 차기 뭐 한 64세에서 5세 차차기는 70인 차차기는 잭보고 정치는 생물인데 그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도전해가 안 되는 거 차보고 그 대구 경북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자꾸 포장하고 키워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구 경북 뉴스 들으면 홍준표가 어떻고 한교안이가 어떻고 유승민 없습니다. 아, 대구 이쪽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무조건 TV 틀면 빨간 자유당 간판 딱 나오거든요. 없습니다. 바른미래 자체 존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보수 언론들은 자기를 대변해주는 당은 자유당이라고 이 부동 공식을 내리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그게 쭉 해가 왔던 게 있으니까 힘들죠. 쉽게 안 바뀌죠.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죠. 바뀌려 그러면 획기적인 사건, 그 유시민이가 말한 것 한방, 그 한방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뭐 자기가 걸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그 빵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유승민을 좀 배신자가 아니고 유승민 말이 맞는 거 맞다. 유승민 좀 밀어라. 이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으면 그랬으면 빵에 안 가셨을 텐데. 바로 바뀌죠. 아니 제가 맞네. 시간 그게 제일 큰 한방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거를 하실 줄 아셨다면 지금 거기 계시지 않겠죠? 제가 시장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 할매 상인들. 와 박근혜 집에 채여가지고 그거 많은 짓이가 하잖아요. 대표님 할 말 없잖아요. 아직까지 어른들은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아니 박근혜가 잘못했는 거를 인정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옛날 어른들은 좀 불쌍하다 이런 또 정서가 있잖아. 잘못은 했는데 좀 불쌍하다. 뭐 저렇게까지. 그러고 또 요새 뭐 언론 보도 보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다 하더라고. 건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그렇게 있으면. 이게 심하셨죠.
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군대 곱하기 10 잡으면 돼요. 아니 군대 같은 거 계셔 보셨어요? 계셔 보셨어요? 그냥 다녀오셨어요? 군대 곱하기 10 잡으면 됩니다. 그래 멀쩡한 사람도 더 아프면 바로 빈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와 이거 경험에서 나오는 말 같아. 내가 뭐 이래 이 말에 지금 긍정 부정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사고 쳐가지고 깜빵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생활이 하도 힘들어가 저 교도소 가려고 범죄 저질렀다 하던데. 실질이 제가 이거 들은 이야기거든요. 보통 그 벌금 안 내면 이러면 가가지고 10만 원씩 가가지고 사회고를 해가지고 그 잡혀 들어가잖아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300만 원 벌금 정도 낼 거 있었는데 할머니가 영감 우리 300만 원 벌금 내러 가자니까 할아버지가 300만 원 내기 아깝잖아요. 예. 내가 살고 오겠다. 들어갔어. 보통 보고 이러면 하루에 10만 원이잖아요. 예. 저녁 늦게 잡혀가지고 고단한 날씨면 이 두 달가를 쳐가지고 20만 원이야. 뭐 30분 있던 하루 저녁. 아, 그것도 저녁 늦게 들어가고. 뭐 아침에 걸리가 하루 종일 있어요. 11시 한 49분에 이제 파출소 가가지고 자수를 하는 거다 들어가 살겠다. 아. 넘기잖아요. 구시소를 넘기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딴에 생각했는 거야. 이게 뭐 그거 가지고 술도 좀 끊고 뭐 300만 벌고 나오겠다. 택도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붙이라고 얘 죽는 걸 보고 싶다. 그 정도로 감옥이라 하는 거는 일반 사람 하잖아요. 야 징역 3년이 뭐냐 5년이 뭐냐 있는 사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뭐 구속하냐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뭐 이 기업인 뭐 요번에 이명박도 구속되냐 안 되냐 하는데 구속이 딱 되는 순간에 사람이 완전 기가 팍 죽어본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렇다 하더라도 몰라.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진짜 자유주의를 만끽하는 야, 우리가 지금 네. 대구에서 바라보는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깜빵 이야기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들 감방 다 갔다 오고 아니 자기들 그럼 반야올림이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가능성이 거네요. 있네. 현재로서는 제가 장관 될 가능성보다 우리 반야올림님이 대통령 먹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자, 그래서 네, 아니, 제가 요 보수 요거에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는 요즘 한교안이 좀 이래 자꾸 이래 뭐 등장하잖아요. 저는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래 좀 의원님이나 이래 정치에 대해서 막 혼자 상상을 좀 합니다. 가끔 집에서. 의원님이 저번 대선 때 만약에 대선 주자로 안 나오고 전면에 안 나서시고 계셨으면 어땠을까? 현재. 한교안을 내가 이래 딱 보면서 약간 이래 이제 비교해 보거든요. 한교안은 작년에 와 막 한교안 나가라 하는 막 이런 게 있었죠 대선 때. 근데 한교안이 안 나갔잖아. 그래서 저는 한교안이 그 잘했다고 생각. 어차피 작년 대선은 나가서 되는 거는 아닌 대선이잖아.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 이제 한교안은 아예 안 나오고 지금까지 그냥 조용하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 소모가 안 되잖아. 뭐 이런 뭐 언론이 조용하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책 냈잖아요. 저는 한교안이 나중에 뭐 이래 검증 들어가고 하면 뭐 문제성은 있는데 한교안이 상당히 부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제 어느 시점 타이밍을 보겠죠. 언제 총선 때 등장하느냐, 아니면 총선 때까지 자맹을 하다가 대선 때 대선 앞전에 치고 나오느냐, 이제 그 시기만 남았다고 보는데 한교안에 대해 왜 생각합니까? 이미 자맹은 좀 끝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슬슬 이제 뻔뿌질하죠. 그 책 무슨 출간 기념회 그렇지. 나온 것도 있지만은 교회 간증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 뭐, 정치 활동이거든요. 아 정치합니다 이 사람. 네, 하고 황교안은 그 참 보수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보수스러운 얼굴이라고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그 자유당 쪽에서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뽐뿌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번 출판에 네. 원인 유출하고 뭐 이래요.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가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엊그젠가 그 홍준표하고 김무성을 제명하겠다. 뭐 비대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친박 측 어떤 의도도 같이 섞여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교안은 결국은 반기문이라든가 더 가면 고건이라든가 이런 관료주의 출신들의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할 거라고. 그분도 지지율 1위 함시다. 예, 그때 반기문 특히 고건 같은 경우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죠. 근데 결국은 반기문도 많이 높았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출마하지 못하는 거는 위험을 일단 관료주의인 분들이 그렇게 걸기도 힘들고 그분들 검증 들어가면 그 검증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력도 네. 필요하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치는 한다고 보죠. 다.
해본다. 황교안. 예, 저는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그죠? 그거는 뭐 하는 걸로 보여요. 저도 이 사람이 하는 이 행보가 타이밍만 보는 것 같아요. 그 황교안은 뭐 출신이 일단 공안검사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정말 보수가 뭐 국방 안보 이런 거 중시한다면서 황교안이 그 무슨 알러진가 뭐 단맞이니까 뭔가 때문에 군대 안 갔잖아요. 두드레기. 아 두드러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이어서 또 그런 뭐 군대도 안 간 사람을 또 보수해서 민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검정 들어가면 네. 저도 이분은 막 거의 반기문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거 똑똑한 유승민을 놔두고 참. 그러니 그래 내 네. 말이 내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황교안 이야기 하잖아. 아니 솔직히 띠고 올라간 게네. 지금까지 잘못되는 거 다 뉘우쳐야 되고. 아니 솔직히요. 전에 대선 때도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 야당이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는 상대는 유승민이었어요. 그때도 그 민주당 유승민이 나오면 여기 단일로 해서 나오면 제일 버겁다. 그러면은 보수가 뭐 이래 정권을 찾아 올라가든지 뭐 이래 뭔가 하려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좀 키워야 되는데 안 키운 그 언론도 안 키워요. 보면 내가 아까도 그 여론조사 보도도 이 막 혜택을 못 봐. 제가 작년 대선에 내 어느 글에서 썼어요.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만치 언론 펌프 받았으면 거짓말 아니고 15%는 무조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 차이나게 그 해줬거든요. 아 그래 네, 진짜 네. 문제라. 될 사람을 좀 이래 키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참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문제예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당하고 내려 합쳐서 가는 거 저는 찬성해요. 왜? 뭐 근데 의외로 우리 이 유승민에 있는 지지층 중에 한국당 또 억수로 싫어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합치면 막 나는 지지 접는다 막 이런 층도 있어요. 처리하겠다. 그래 이게 참 이게 앞으로 이 보수가 이제 진짜 민주당하고 이래 딱 경쟁해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이래 떨어져도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바른미래당도 뭐 크게 안 오르고 이거는 지금 보수가 잘못된 증거거든. 아무튼 가야 할 길이 먼 개혁 보수의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네. 자,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유승민 의원 팬클럽 유심초에서 좀 좋은 일 한 건 하셨다고. 아, 그 혹시 저기 그 이찬호 병장 예. 성금, 예. 네, 안 그래도 그 작년 8월 달이죠. 아마 그 철원에서 그 K9 그 자주포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3명이 그 순직을 하시고 그 4명인가 다치셨는데 그분 중에서 가장 중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 기사화가 얼마 전에 한번 또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청와대 청원 30몇 명이나 청와대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11월이면은 보훈처에서 그 제공하는 그 치료 그 보조 기간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치료라든가 이게 굉장히 막막하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보고 또 대표님이 워낙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평소에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성금 좀 모금해서 갖다 드리자 해서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5일 동안 성금 모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찬호 병장 제가 직접 갖다 드리고 왔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누가 아이디어? 그냥 그럼 또뭐 낭룡님이 이제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예, 점점점점. 왜 이 우리 지지자들은 뭔가 좀 다르고 싶더라고요. 그 막 정치인들 지지자들 맨날 정치 갖고 서로 물고 싸우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십상신이 간신이니 뭐 배신자니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좀 새로운 거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그거는 좀 요번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저도 참여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럼 혹시 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별도로 연락을 했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찬호 병장하고 직접 이렇게 면회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먼저 연락 취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자 제가 유심초에 누구다 이래서 좀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만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자기가 막 중내 사내 하던 그 무렵에 유승민 의원이 오셨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반가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를 주어서 제가 의원님이 그때 다녀오신 걸 알았었죠.
그래서 그 병원 가가지고 그 모친하고 그 이찬호 병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모친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인들 중에 가장 먼저 오셨고 그다음 그 후에도 정치인들은 뭐 2-3명 정도밖에 안 왔대요. 근데 의원님이 그때 정말로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에 그 무렵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충분하게 뭐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그때 너무 경황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셨고 그 이찬호 병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하니까 귀신같이 그 다음부터 높은 사람들이 오더래요. 원래 또 군인들 그래 되면 또 사진 찍으러 한 간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별로 고마움이 안 느껴지는데 유승민 의원님 오셨다 간 거는 자기가 비록 그때는 중환자실에서 생사 왔다 갔다 하던 때라 오신 건 자기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는데 참 고맙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보면 이런 데는 정말 안 빠지고 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껏 이래 봐도 뭐 이래 사고 나고 이런 데는 정말 그런 이래 정신이 드문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담 한 개 들은 김에 약간 서로 아시는 미담 릴레이 한 개씩 미담? 뭐 오랫동안 쫓아다니셨는데 요번 지방선 여기가 사생팬이야. 내가 사생팬 아니고. 요번 지방선거 때 뭐 엄청 뒤에 따라다니시는 것던데. 작년 대선에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거 봐 여기가 사생팬이니까.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와이프 이야기인데 저는 유승민 의원을 어려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희 와이프는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 이름 성자밖에 모르거든요. 그래 어느 날 어느 정도 이 정치에 문외했냐 하면 어느 날 TV 보는데 저를 끼우더라고요. 왜 그런가? 자기가 노 대통령이 누구야 그래. 노 대통령이 가만 보자.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뭐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하는 게 돌아가셨다 하는 거야. 근데 뭐 노태우 대통령 뭐 내가 뭐 좀 건강이 안 좋고 그래가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딱 갔다 오니까 저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 정치도 싫어하거든. 자기가 이제 유승민한테 후원금 보냈대. 가 의아한데 그거세요. 가라나. 그런 거 없어요. 이 경상도에서는 그래 합니다. 가가. 이 쫄아가지고 텔레비 보는데 그 사람 뭐 나오는데 막 다른 사람들 막 옆에 있는 놈들 탈당 막 하고 인상 풀주고 나오는데 서로 불쌍하다 하는 게라. 그래가 한 게래. 그래가 뭐 좀 힘 좀 나라고 내가 부업을 했을 거 그때 집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2만 원을 후원을 했대. 내가 야 좀 더 하지. 5만 원 주지 2만 원 먹고 아니 그냥 일단 맞대기를 했는데 주고 나서 제가 문자를 보냈대. 이 사람은 의아한 관계네. 뭐 어떻게 알았겠죠. 그래 문자를 보냈는데 뭐 답변이 또 왔더라고. 소중한 2만 원 정말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업에 2만 원 벌어져서 억수로 막 가난 찌질이 가는 거네. 그 부업 혹시 뭐 인형 눈알 받기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야? 봉투 붙이기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 내용이 뭐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일단락 됐어요. 뭐 자기 듣고 아니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아무것도 몰랐죠. 인터넷 뒤집어보지도 않고 뉴스를 또 보는데 대표님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뭐 부업하시는 제에게 뭐 힘이다라고 2만 원 주시는데 그 돈 정말 고맙고 좋은데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원짜리 부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2만 원을 보냈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소중한 2만 원이고 나는 그때도 잘 몰랐어. 그런 내용들 다 자세히 보는지 잘 몰랐어요. 자기 내용 저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더라고. 그래 그걸 퍼져가지고 막 주변에서 다 알았어요. 알고 이제 자기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잘생겼다. 잘생겼다. 슬슬 해주고 했어요. 보러 갔죠. 보러 서문시장에 갔어요. 이제 보좌관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와이프가 자꾸 이제 끼들고 싶은데 못 끼들잖아. 사람 공중이 많으니까. 그래 보좌관 통해가지고 부엌한 게 있네. 그거는 잘못 듣고 누구요? 그 10원짜리 부엌. 조선수에 가는 거야. 그날도 기사가 2개 나왔어요. 조선수에서도 유승민 의원 고맙다 하면서 그거 나왔거든. 조선수 아니고요. 10원짜리 부엌. 그거
봉지 접는 거, 봉지 접는 거에 10원짜리 봉지 왜요, 한 게. 아, 우리 와이프가 대표나 보고 싶다. 그래 하면서 막 손을 막 잡으면서 지금 뭐 시간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11시 10분대가 서문시장 2번 게이트가 기다리라고. 그러면 의원님 모시고 가겠다. 한 40분 기다렸죠. 지지자들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뭐 대표님은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는 욕합니다. 아직 잘한데 하면서 연애스러웠잖아요. 그래 이야기 한 20분 30분 했어요. 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 이제 거기서 이제 빠졌는 거지. 요즘은 완전 그 죽을라 합니다. 좋아 죽을라. 유승민에 대해서는 엄청 그겁니다. 안 그래도 자기 친구도 당원 가입시키고 유심참 됐고. 진짜 대단하시네. 이거 여서 가뿐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섭섭해하는 게 네. 자기는 전단지 이거 집에 앉아가 스티커 옆에 붙이는 건데 진짜로 스티커 붙인 거 하신 네. 거예요? 우선 의회 나가면 뭐 봉지 접는 거, 뭐 인형 눈가리 박는 거, 이게 막 입맛 만큼 나오는 게 10분짜리 꼭 하기에는 뭐 기자 10분짜리 찾아먹기는 인형 그때 의원님 워딩은 10원짜리 부업을 뭐 이래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제호를 했잖아요. 네. 서문시장 네. 두리공원에서 모르더라고. 설명했죠. 설명한 게 아니라 아이고 예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지갑 등들 때 명함 주더라고. 이해해 주세요. 너무 사람 많이 만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꼭 연락하면 주의소.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비니만 있었거든요. 대표님 저도 명함 한 장. 니도 한 장 하면 썼죠. 값진 2만 원이었기 진짜 때문에 얘는- 대표님이 이렇게 얘는 진짜 고맙다신 막상 거네. 지 와이프가 그거 한다는 자체가 예. 이 정치력 하나 참 무섭구나. 아니 그러고 요번 지선 때 뭐 많이 따라다니시잖아. 예. 그 뭐 이래 따라다니면서 보이 좀 어떻던데요? 의원님이 가까이에서 이래 현장에서 이래 가까이 많이 따라다녔죠. 예. 근거리에서 많이 따라다녔는데 가까이서 보면 좀 어때요? 얼굴이 강이 납니다. 진짜요. 아 얼빠네 얼빠. 진짜요. 예. 보통 보고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본 그 권영진이랑 봤거든요. 정말 키 작고 땅짜리라고 뭐가 이런데 아니 대표님 보는 사람들 다 입대는 소리가 있습니다. 실물이 아이고 낫다. 실물이 흘렀네. 그건 맞아. 진짜요. 그냥 TV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약간 조용하게 나오고 소리 보잖아요. 실제로 맛보면 얼굴이 강납니다. 저도 실제로 한 몇 번 뵀어요. 이게 범틀이구나. 범. 진짜요. 이게 범틀이구나. 다른 일반 사람이 뵀으면 그냥 평범하고 뭐 이러잖아요. 오늘 제가 구다우스님 만났잖아요. 평소에 그 보던 모습 그 똑같잖아요. 생각하는 모습. 근데 유승민 의원을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옆에서 봐. 저 사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얼굴이 진짜 강이 빈적해지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다니시다 보면 막 저기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잡수시는 것들 얻어먹고. 그래요? 진짜? 예, 제가 뭐 우묵가 시루도 한잔 얻어먹고 우묵가 시리가 뭐예요, 근데? 그냥 뭐 경상도 말로 해가지고 뭐 물컹물컹한 게 있어요. 마시는 거. 여코. 콩가루 다 갖는 거. 아. 그걸 뭐 주변에서 다 챙기더라고. 18잔 한 잔 1,000원씩. 저를 지목해가지고 저번도 한 잔 사주시고. 진짜요? 저번도 한 잔 드시고. 그걸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보통 보고 그러면 식당 저 간문시장 갔잖아요. 가고 그러면 상인들 사가지고 뭐 오뎅도 먹고 앞치마도 넣고 사진들 제가 많이 올렸어요. 그래 하는데 이제 뭐 보통 또 팔아주기도 하잖아요. 여기 뭐 좀 담아주이소, 담아주이소. 근데 이 우묵가 시리 같은 경우는 한 잔에 1,000원인데 주변 사람 몇 잔 먹으면 3,000원 사도 돈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니 한 잔, 니 한 잔. 그 저는 이제 둘이는 이제 눈에 띌까 부끄러워가지고 저 끝에 있는데 자꾸 저쪽도 한 잔, 한 잔 이렇게 다 챙겨 주시더라고. 그래 먹고 나는 유승민한테 그것도 얻어 먹고 명함도 받고 이제는 얼굴 다 기억하시겠죠. 전마저고 또 왔나. 근데 그거 와 따라다녔는데요. 부끄러워가 막 숨으면 아닙니다. 아니 부끄러워가 막 숨으면서 그거 말라 따라다녀. 왜냐하면 좀 이래 따라다니는 좀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보다는 상대방 눈을 좀 의식하잖아요. 시장 상인들은 저 또 왔네 정치인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 좀 의식하는 것도 있고. 보디가드로 이제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 보디가드도 이 건적거리는 아니고 뒤에 막 따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원님 혹시라도 뭐 복면당할까 봐 걱정돼가. 그런 것도 많죠. 제가 두루공을 출격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생팬 맞네. 그러니까 그 내가 사생팬이 아니고 여기가 저는 사생팬이라니까. 원래부터 제 지역구가 동부 을이잖아.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보디가드다 생각하고 막 그냥 의원님은 그런 거 없는데. 체격도 딱 보디가드 하면 제가 되겠어. 두루공 갔는 거는 두루공은 저희 하요일날 보면 하요 장터가 있어요. 그쪽 주변 제가 상을 보면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쫙 들어가 막걸리병 놓고
대포 한 대씩 하기로 낮아요. 아 대표님이 그 들어오면 무슨 불상사 일어난 느낌. 그래 제가 서무시장 갔다가 제가 이제 답답해 나는 이제 두리공원에 나는 이제 여도 만만찮네. 아 나는 뭐 나는 여 낭정님도 내가 좀 그런 줄은 여는 원래 그런 줄 그리고 그래. 저는 여도 저 대표님 동창에서 몇 번 뵀어요. 동창회? 무슨 동창이에요? 건영진이가 말한 모 초등학교가 저희 반월 초등학교. 거기 가면 전통이 한 9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고연, 시연, 배출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관계가 많잖아요. 표가 돼요. 표가 되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거 좋아하시다 보면 그쪽에도 인간은 안 되니까. 저는 뭐 한 3번 뵀나 그래 뵀는데 제가 지난 추석 때 불로시장인가 그때 뭐 오신다 소리 듣고 잠깐 내가 갔었거든. 오전에 추석 앞전에 와야지 시장이래 돌아가지. 그때 그냥 저도 막 부끄러워가 좀 이래 그냥 선뜻 못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시장 상인들이 이래 좀 만나시는데 보통 정치인들 시장 나오면 카메라 하나 이래 대동해가 막 이래 댕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이래 진심으로 그냥 명절 인사 드리러 이래 다니는 거 보고 아 진짜 좀 진정성이 있다. 그런 거 좀 느꼈죠. 진정성은 뭐 옛날부터 인정되니까. 진정성을 과연 우리가 많이 저 아까 이찬원 병장 얘기하다 보면 그 사실을 1년이 넘게 넘어서야 그 이찬원 병장이 문자를 그렇게 보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알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대표님은 진정성은 있는데 너무 주위에 이런 걸 알리지 않으시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가면서 벌써 이렇게 뭐 대동해서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올라올 텐데 그런 건 너무 없으셔서 그 본인이 안 그러니 그걸 이제 좀 우리라도 좀 우리라도 좀 알리는 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해. 아니 좀 제가 봐서는 우리 정치가 우리는 뭐 이래 정치를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뭐 정치 그냥 뉴스 잠깐 나오면 뭐 이래 슥 흘려 지나가는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갖고는 이 유승민 의원은 이래 좋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래 막 과장되거나 막 이래 그런 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이래 조금 관심 있게 이래 공부한다든 아까 공부하셨다 하대 옛날에. 그래 해야 이게 이제 그 진가가 드러나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그게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이제 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거 녹음을 하는데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녹음이 물론 편집해봐야 알겠지만 좀 잘 된 것 같고 낭중님은 지금 보니까 사실 오늘 게스트라고 불렀는데 내일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번 빠지면 안 된다. 이거 망하네.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단은 하는 걸로 처음으로 이제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뭐 반응이 좋고 이러면 또 녹음 텀을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울님, 굿하우스님 그리고 게스트 낭중지추님 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사실 이런 거 좀 적성에도 안 맞고 저 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 이 지금 상황이 잘 돼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도 지금 상관없는데 낭중님께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은 이번에 정말 듭니다. 반연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개그 담당이 기둥이라니까. 아니 누가 부업 이런 거 하노 그러면. 부업 진짜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는 뭐.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뭐 제가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뭐 일반 시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인맥이 이런 인맥이 안 돼요. 저는 인맥도 중국집 사장님, 뭐 당구장 주인, 뭐 이런 인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팟캐스트를 해야 되겠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한 거는 내 같은 사람도 하는데 우리 정말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저 별거 아니네. 자들 하는 거 뭐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실제 우리 지지자들 보면 젊은 층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면 저는 그걸로 좋게 해요. 그게 첫째 내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방송에 실제 지금 개혁 보수는 정말 없잖아요. 이런 우리 개인 방송이나 이런 약해 스피커가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해보시고 우리가 뭐 말로 막 백날 또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고 행동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수 팟캐스트의 마중물 되겠다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페셜 게스트이자 영원한 게스트, 계속올 게스트 남중진 씨 영원한 게스트. 일단 스페셜 게스트 있는 건 맞고요. 영원한 게스트, 또 올 게스트인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우리 처음 얘기가 그냥 스마트폰 하나 놓고 그냥 잡담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시작이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실은 녹음실까지 밀려가지고 이렇게 막 며칠 동안 이렇게 막 대본도 작성하고 또 조사도 하고 이렇게 좀 일이 커졌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이 반이라고 그 시작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특히 대구의 유심초분들께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면서 느낀 거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차이, 물론 진보도 포함이 될 거예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허위 사실이라던가 지역 논리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고 참 중심 잡아서 사실 그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에게 보이셔서 그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올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용감한 아재들 영원하라. 네, 감사합니다. 브라보. 우리 봉선아님도 이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뭐 처음에 딱 놓고 하고 한 5분 지나니까 세 분 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진행이 하여튼 뭐 다음에는 좀 더 매끄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 유심초의 진짜님 그리고 아자대구님도 함께 와주셔서 정말 여기 녹음실 밖에서 저희한테 사인도 많이 해주시고 엔지니어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분들한테도 박수 한 번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조회수 2,000개 넘겨가지고 다음번 팟캐스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